잘 나가던 음마까지 강남 재건축 엘리트 시세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이제 한국감정원 주간가격 동향 발표가 나왔는데, 자, 전주보다 0.26%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보다 이제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자, 이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 줄어든 것은 9.13 부동산 대책이 먹힌 게 아닌가. 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하고 송파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지역 0.17%에서 0.08%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파구 지역도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상승률이 줄어들었는데,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했던 첫 조사인데, 자, 9.21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에도 아직까지 호가는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세를 보면은요, 아직도 비싼 호가를 고집해서 계속해서 내놓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요. 급매물가로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급등했을 때는 급매물이 거의 없이 계속 오르는 호가만 반영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급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솔직히 이것이 원래 집값이 단합했을 시기에는 이제 허위매물 신고로 해서 이게 금방 자취를 감췄는데,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이제 엄포가 놓은 상태니까 그 허위매물 신고도 좀 줄어들면서 점점 급매물가가 시세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실주공 5단지, 자, 9.13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먹히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22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 18억 4,500만 원이었고 평균 매물가가 1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비해 전주에 9월 15일 가장 고점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변동폭은 없습니다. 자, 이 18억 4,500만 원짜리 급매물은 아직까지 이제 거래가 된 건 나오지가 않고요. 18억 5천 정도의 매물이 이제 두텁게 쌓여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7일 동안은 이제 큰 시세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4천만 원 빠진 상태에서 시세 변동은 먼저 없었다. 자,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실거래가 일주일 동안 등록된 건 없어요. 자, 9월에 18억 9천에 매수한 사람 가장 높게 샀는데 지금 18억 5천의 매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천만 원 빠진 상태에서 추가 거래 등록된 것이 없더라. 자, 보면은 8월, 9월 각각 한 건씩 등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7억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매수를 자제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8억 1천, 18억 9천 이후에 추가 매수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9.13 부동산 대책은 이런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같이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직격탄을 날리는 부동산 규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제도를 수정하면서부터 또 이제 음마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이제 음마아파트나 주공 5단지 같은 아파트에 이제 급매물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변경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가 강남권의 하락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거래량이 빠지는 것부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잘 나가는 지역이었죠. 1대1 재건축이 이슈가 되면서 주공 5단지보다 더 쉴 수 없이 올랐는데,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 17억 7천, 17억 8천 선에서 집값 상승률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봤더니 최저 급매물가가 17억 3천으로 4천만 원 빠졌고요. 평균 매물가도 4천만 원이 빠진 상태더라. 자,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가 먼저 빠졌고 지금 음마아파트가 뒤이어서 4천만 원이 빠졌다. 자, 그래서 고점 대비 각각 4천만 원씩 빠진 상태더라. 자, 그럼 거래량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자, 9월 29일 기준으로 한 두 건의 거래가 등록이 됐는데, 하나는 8월 중순에 거래된 게 이제 등록이 됐고요. 또 하나는 9월 초에 거래된 것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지금 최저 급매물가가 17억 3천이니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18억 3천에 매수하신 분은 사자마자 1억이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 8월 중순에 구매하신 이제 17억에 매수하신 이분도 조금 있으면 이제 매매가가 자기가 구매한 가격보다 호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강남불패 외치지만은 언제든지 산다고 이게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이
훨씬 투자 리스크가 크다. 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가 사는 시점이 꼭대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 하락하는 순서가 재건축 아파트,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중소형 단지 아파트 순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일단 상승은 멈춘 상태에서 이제 급매물로 인해서 한 3, 4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럼 대단지 아파트는 어떨까요?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자, 대단지 아파트, 잠실 리센치 아파트. 14억 7천에 이제 7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층이 시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호가가 갑자기 17억까지 급등을 하면서 한 2억 3천 정도 올랐습니다. 자, 27억에서 가격 조정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5억 선 다시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기존 시세 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는 아직까지 17억대에서 빠진 매물은 없습니다. 자,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리센치 아파트, 자, 두 개 합치면 3,900세대 아파트 일주일 사이 거래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래는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호가가 상승폭이 멈췄었고 잠실 음마아파트나 잠실조공 5단지가 빠지면서 리센치 아파트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전세 시세는요, 일단은 9월 22일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빠진 매물이 하나 나왔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일단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3개월 정도 전세 기간을 구하는 이제 상황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제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잠실 지역 전세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요, 중장기적인 계약, 뭐 4년이나 6년 정도 계약 가능한 전세 매물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축 아파트의 초울트라 대단지인 헬리오시티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 마감재가 많이 낡은 리센치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가격은 헬리오시티가 지금 6억 5천대로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장기간으로 지속될수록 리센치의 역전세는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센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조회를 해드리는데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8억대의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7억대로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잠실 트리즘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트리즘 아파트 지난번 조사했을 때 13억 5천 16억이었는데 일단은 이 13억 5천짜리가 워낙 저렴한 급매물이었네요. 이 급매물 아직까지 소화 안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 다음 매물 14억 5천대의 마무리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게 거래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 14억 5천대 매물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평균 매물 가격을 좀 낮출 겁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는 리센치 아파트가 17억에 고정된 것처럼 일단은 16억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좀 더 빠지겠죠. 그래서 음마아파트나 잠실조공 5단지가 한 1억 정도 빠지는 상황이 돼야 트리지움이나 리센치가 한 2, 3천만원, 3, 4천만원씩 빠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개 세대 합친 3,100세대 일주일간 거래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된 건 없고요. 8월 초에 거래됐던 것이 이번에 등록이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누가 15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집값 급등하기 약간 급등하는 신호가 잡히자 이제 뒤늦게 매수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16억대까지 오르고 어떤 분은 16억 8천까지 매수를 하신 분이 있네요. 자, 이분도 2층을 16억 5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자,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조회를 해봤더니,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263건으로, 자, 아직 3일 정도 남았지만 거의 2월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제가 볼 땐 9.13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은 최근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3월 건을 충분히 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브레이크를 잘 걸었어요. 왜냐, 이 거래수 상당수가 제가 볼 땐 부동산 대책이었던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일단 잘 걸은 상태고요. 제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집값이 상승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올랐죠? 똘똘한 한 채 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용산 여의도 통합 개발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인한 강남권 호가 급등으로 집값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종부세가 약하게 나와서 똘똘한 한 채가 먹힐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서 강남권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자 2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 2월에 자 비슷한 거래량이죠. 서울시 전체적으로 11,000 정도 거래가 됐는데, 자 2월에 강남구는 767건이 되고 거래됐습니다. 근데 9월에 500건밖에 거래가 안 돼요. 자, 서초구도 534건에서 455건으로, 송파구도 878건에서 664건으로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중심인 강남 상구가 거래량 오히려 더 줄었더라. 그럼 어디가 늘었을까요? 자, 보면은 도봉구 지역이 2배가 늘었고요. 노원구 지역도 937건에서 135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구로구 지역이 457건에서 600건으로 올라가고요. 자, 강서구 지역도 648건에서 740건, 강북구도 175건에서 289건으로 보통 집값이 평균적으로 한 6억대에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6억대에서 8억대에 형성되는 지역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았죠. 강남 상구 지역은 원래 과거 대비 집값 급등 시절 대비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었더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결국에 이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을 비싸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강남 상구 좀 20억, 25억, 그래도 27억, 30억까지 보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보면 없더라. 자, 그럼 지금 강북에 잘 나가는 마용성 볼까요? 자, 마용성 용산구, 자, 313건 거래됐었는데 이제 올해 2월에, 자 9월 같은 경우는 190건밖에 거래가 안 됐고요. 자, 마포구 491건인데 416건으로 올해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성동구 지역도 한번 볼까요? 성동구 지역 475건인데 446건으로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 거래량 많이 늘어나는 지역,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아파트들, 실수요자들이 강남 쪽에서 치고 올려버리니까 급한 마음에 내 집 마련을 한 거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제가 볼 땐 과거하고 좀 다르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일단 이제 드디어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해소가 됩니다. 언제부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것도 강남 지역, 강남 4구 지역의 본격적인 입주 대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게 2018년 3년치가 아니라 2년 2개월치입니다. 자, 2년 2개월 동안 거의 34,000가구가 강남권에 직접 몰려 있어요. 자, 말이 34,000가구죠. 이 아파트들 다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보통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34,000채 들어가려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거 아파트 한 채 사놔서 재산 좀 불려야겠다, 이런 재테크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서울의 강남에 본격적으로 전세 물량이 풀리고 매매 급매 물량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 아파트 입주할 때 9.13 부동산 대책 바로 영향을 받겠죠. 자,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을 변할 때 강화된 대출 규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급매물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분양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자, 아직도 아까도 제가 부동산 뉴스 어떤 경제신문인가? 보수신문에서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부동산 9.13 대책 이후의 부동산 전망을 물어봤더니 계속 오를 거래요. 계속 오른대. 이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게 서울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대요. 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보는 통계하고 제가 보는 통계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에 2019년, 2020년 동안에 9만 가구 가까이 서울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상당 부분 강남권에 들어와요. 자, 이 9만 가구 대부분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고 투자 수요로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직도 외치는 사람들,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어떤 말 할지 제가 이해는 안 되겠지만, 고덕동 지역 대규모로 입주할 때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계 좀 조사를 해봐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남 지역 일단 상승세는 멈췄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 먼저 하락세가 시작됐고, 곧 대단지 아파트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곧 시작되는 이제 강남권 대단지 입주 물량에 의해서 그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과거와 다르게 한 2, 3개월 조정됐다가 하락 다시 재상승했던 국면과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